안녕하세요. 음악쌤 미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발문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좀 관련된 책을 읽고 싶다 해서 책을 골랐는데 그 내용은 아니었어요.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은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마음의 결정들을 내릴 때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통찰을 가져올 수 있게 했던 그런 책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기술,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읽어 드릴게요.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문제가 발생할 때 질문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단정 짓는 게 많다는 거죠. 매사에서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고는 숙련된 질문을 통해서 사고와 행동 결과를 변화시키는 도구의 체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은 물론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도 포함된다. 우리는 인생의 거의 매 순간마다 선택에 직면을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는 두 가지의 사고방식에 놓여지는데 바로 심판자와 학습자의 사고의 방식을 놓고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있다. 심판자의 사고방식을 선택하면 결국에는 진흙탕에 빠지고 학습자의 사고방식을 따르면 새로운 길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심판자, 학습자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깊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선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과 결과의 중간에 그 선택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에 그저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해서 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심판자의 길에 서 있는 한 어떤 사람들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또 누구도 그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 입장에서 전환의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학습자의 질문을 생각을 하고 싶지만 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많이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전환의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달리 생각할 수 없을까라고 전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심판자나 학습자의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심판자의 질문을 하고 있는지 학습자의 질문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심판자는 누구 탓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낙오자가 되었을까? 어쩌다 내가 패배했지?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현실에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그대는 왜 그렇게 우둔하고 사람을 실망시킵니까? 내가 어쩌다 이런 최악의 팀에 들어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날 괴롭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네, 저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군요. 반면 학습자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뭘 원하지?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 필요로 할까?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둘 다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가능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내가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고, 내가 학습자의 질문을 하는지 심판자의 질문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기심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은 학습자의 길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의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마지막에 워크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모든 행동은 따지고 보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질문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서 행사하는 막강한 힘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행동을 유발하는 질문에 매달려 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질문을 해보세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내 머릿속에 생각이 진술이 아니라 질문으로 바꾸는 실험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80% 정도를 질문으로 채우도록 노력해 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의 질문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전환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학습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곰곰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관찰자적인 인지를 이끌고 그것들을 강화할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도전적인 상황이나 어떤 직문에 직면해서 그 행동을 하고 싶다 하는 충동이 느껴지거나 표현하고 싶은 생각 혹은 감정이 생길 때 바로 곧장 그렇게 하지 말고 관찰자의 자세에서 들어가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참 바라본 다음에 행동을 하다 보면 사려 깊고 전략적이고 예상되는 결말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입견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들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나는 이 정도일 거야. 나는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나 이 정도는 못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도 우리는 많이 지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선입견을 의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12가지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뭘 원하지? 두 번째, 어떤 선택을 할까? 세 번째, 나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 네 번째, 내가 책임질 것은 무엇이지? 다섯 번째, 이 상황을 달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섯 번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곱 번째, 내가 놓치거나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덟 번째, 사람이나 상황에서 실수나 실패 혹은 성공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홉 번째,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할까? 열 번째, 어떤 행동이 가장 적절한가? 11번째,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윈윈으로 바꿀 수 있을까?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 12번째, 무슨 일이 가능할까? 질문을 통해서. 어떤 질문요? 학습자의 질문으로 좀 더 가볍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